그 책은 지금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도서관 깊은 곳. 유리 안에 누워있는 낡은 양피지 한 권. 누군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낯선 문자들. 지구에 없는 식물들. 초록빛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별자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하늘과는 조금 다른 그림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그 책을 읽지 못했대요. 전쟁의 암호를 풀던 사람들. 컴퓨터까지 달려들었지만 결론은 늘 같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1912년 한 고서 상인이 이탈리아의 오래된 수도원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대요. 표지는 없었고 제목도 없었고 저자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책은 너무 정교했어요. 장난처럼 보이기엔 너무 오래됐고 사기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 있었죠. 누가 썼는지, 어떤 언어인지, 왜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대요. 그 책을 펼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책이 아니다. 누군가 남긴 문이다. 우리는 그 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배경과 맥락. 이 이야기는 1912년 이탈리아 로마 남쪽의 작은 언덕 마을 프라스카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예수회가 관리하던 빌라 몬드라곤이라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고요. 어느 날 런던에서 고서점을 운영하던 폴란드 출신 서적상 밀프리드 마이클 보이니치가 이곳을 찾아옵니다. 보이니치는 원래 평범한 장사꾼이 아니었대요. 1865년 러시아 제국령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에는 혁명운동에 가담했다가 시베리아 유형까지 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탈출 뒤에는 한국으로 건너가고서 거래상이 되었고 희귀한 책을 찾아 유럽 곳곳을 다녔죠. 그런 그가 1912년 빌라 몬드라곤에서 여러 고문서들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양피지로 만들어진 책. 정체를 알 수 없는 식물 그림. 별자리 같은 원형 도표. 벌거벗은 여성들이 초록빛 액체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기묘한 사파들. 어느 나라 말인지, 어느 시대의 학문인지 아무도 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책이었습니다. 보이니치는 이 책을 사들였고 훗날 이 필사본은 그의 이름을 따라 보이니치 필사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 책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물건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책 안에는 1665년 혹은 1666년 무렵 작성된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프라하의 의사이자 학자였던 요하네스 마르쿠스 마르치. 받는 사람은 로마의 예수의 학자 아타나시우스 키르어였죠. 마르치는 이 책을 키르어에게 보내며 신성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가 이 책을 600두카트라는 거액에 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루돌프 2세 1552년에 태어나 1576년부터 황제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보다 연금술, 천문학, 마법, 기이한 예술품에 더 마음이 끌렸던 군주였다고 해요.
프라하 성에는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와 요하네스 케플러가 드나들었고 연금술사와 점성술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궁정에 해독할 수 없는 책 한 권이 들어왔다면 어땠을까요? 황제는 왜 이 책에 거금을 냈을까요? 정말 로저 베이컨의 숨겨진 지식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자의 욕망을 자극했던 걸까요? 또 하나의 흔적은 첫 장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희미하게 지워진 이름. 야코부스 호르츠츠키 데 테페네츠. 그는 루돌프 2세의 궁정에서 활동한 약초학자이자 의사였다고 하죠. 보이니치 필사본이 식물 그림들이 실제 식물 같으면서도 어디에도 딱 맞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이름은 더 묘하게 다가옵니다. 약초학자의 손을 거친 책. 하지만 약초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낯설고 의학서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암호 같고 천문서라고 하기엔 몸과 물, 광과 별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이 책은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암호 해독가들이 이 책에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프리드먼과 엘리자베스 프리드먼 같은 뛰어난 암호 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졌죠. 프리드먼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암호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이 책 앞에서는 결정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건 암호일까요? 이틴 언어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장난일까요? 2009년에는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이 양피지를 방사성탄소 연대에 측정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대략 1404년에서 1438년 사이. 그러니까 이 책의 재료는 분명 중세말, 르네상스 초입의 진짜 양피지였던 거예요. 1969년에는 고서상 한스피 크라우스가 이 책을 미국 예일대학교 베이네키 희귀본 도서관에 기증했고 지금은 MS408이라는 번호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붙었다고 해서 비밀이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15세기의 양피지, 17세기의 편지, 프라하 황제의 궁정, 로마의 예수의 학자, 20세기의 암호 해독가들, 그리고 21세기의 연구자들까지 모두가 같은 책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확실한 문장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계속 이 책을 열어봤을까요?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다시 페이지를 넘겼을까요? 어쩌면 보이니치 필사본이 진짜 힘은 해독되지 않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하니까요. 특히 그것이 오래된 양피지 위에 누군가의 손으로 아주 조용히, 아주 정성스럽게 쓰여 있을 때는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책을 단순한 사기극이라고 생각했대요. 누군가 일부러 이상한 글자를 만들어서 부자 수집가들을 속이려 했다는 거죠. 그림도 이상하고 식물도 현실에 없는 것 같고 글자는 어느 나라 말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1912년 고서상 윌프리드 보이니치가 이 책을 손에 넣은 뒤부터 이야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한 학자의 확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윌리엄 뉴볼드라는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책이 중세의 천재, 로저 베이컨이 남긴 암호라고 믿었대요. 뉴볼드는 확대경으로 글자를 들여다보다가 글자 속에 아주 작은 획들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초미세 암호라는 거였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풀리는 건가? 4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목소리가 이제 깨어나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반전이 드러납니다. 뉴볼드가 본 미세한 획들은 암호가 아니라 잉크가 갈라진 흔적일 가능성이 컸대요. 오래된 잉크가 마르고 부서지면서 생긴 균열. 그걸 그는 메시지로 읽어버린 겁니다. 놀라운 해독은 사실 한 사람의 간절한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죠. 이 책은 단순히 어려운 책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책이라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진짜 암호 전문가들이 나섰대요. 전쟁 중 적국의 암호를 풀던 사람들. 수많은 군사기밀과 암호문을 상대했던 분석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윌리엄 프리드먼 같은 전설적인 암호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면 적어도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겠죠. 글자 빈도, 반복 패턴, 단어 길이, 문장 구조.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부합니다. 이건 치환 암호일까? 아니면 인공 언어일까? 혹시 의미 없는 가짜 문장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더 깊은 미궁이었대요. 글자들은 완전히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언어처럼 반복되고 단어처럼 움직이고 페이지마다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진짜 언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낯설었대요. 암호처럼 보이지만 암호로 풀리지 않고 언어처럼 보이지만 어느 언어에도 닿지 않는 책. 전문가들은 점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침묵이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은 훨씬 뒤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대요. 아니야, 이건 현대에 만든 가짜일 거야. 보이니치가 팔려고 조작한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하니까요. 그런데 과학 분석이 들어갑니다. 양피지의 연대를 측정했더니 15세기 초반, 대략 1400년대 초의 물건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이 책은 그냥 어제 만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래전 누군가가 진짜 시간을 들여 이 이상한 세계를 한 장 한 장 써 내려간 겁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문이 바뀌거든요. 누가 속였을까? 가 아니라 누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밤에 혼자 이 책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먼저 쓸쓸함이 온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식물들,
별자리인지 몸속 장기인지 모를 도표들. 물속에서 서로 이어진 듯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옆을 끝없이 흐르는 알 수 없는 문장들. 어쩌면 이건 암호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남긴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초 도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우주 지도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병과 몸, 별과 물,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아주 개인적인 설명서였을지도요. 그래서 보이니치 필사본이 이상한 건? 아직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책 안에는 분명 누군가의 질서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의미한 낙서라면 이렇게 오래 사람을 붙잡지 못했겠죠. 반대로 완벽한 암호라면 언젠가는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의미와 무의미 사이, 언어와 그림 사이, 천재와 장난 사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에게 말하려던 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조금 공감이 됩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도 완전히 번역되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설명하려고 애쓸수록 더 이상해지고 기록해두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자기만 알아보는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들 말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그런 마음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조용히 묻고 있는 거죠. 정말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클라이맥스. 두 번째 반전은 식물 그림은 약초학이 되고 별자리 그림은 천문학이 되고 욕조 속 여성들은 의학의 비밀이 되고 그 이상한 글자들은 마침내 인간의 언어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별과 몸과 약초가 섞인 그림. 그런 책은 왕과 귀족과 연금술사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말에 약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요. 남들이 모르는 지식, 금지된 지식, 아직 해독되지 않은 지식, 그것을 소유한다는 감각. 어쩌면 보이니치 필사본은 바로 그 욕망을 위해 태어난 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읽는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사는 사람을 위한 책. 해독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해독하고 싶게 만드는 장치. 그래서 100년 넘게 풀리지 않은 겁니다. 암호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쇠를 찾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앞에는 문처럼 그려진 벽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벽은 너무 정교해서 수많은 천재들이 손을 뻗게 만들었습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진짜로 숨기고 있던 것은 비밀의 내용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의미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얼마나 오래 무릎 꿇는지, 그 마음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해독되지 않아서 죽은 책이 아니라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책. 그리고 어쩌면 보이니치 필사본을 만든 사람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책을 펼치고 여기엔 분명 뭔가가 있어 라고 말할 거라는 거려. 마무리. 지금 우리는 손바닥만 한 화면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문장을 번역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사진 속 글씨를 비추면 뜻이 뜨고 낯선 나라의 말도 몇 초 만에 우리말이 된다고 합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아직 조용히 닫혀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인류가 가장 똑똑해진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못 읽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 책은 암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라진 언어의 마지막 그림자일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아무 뜻도 없었던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아무 뜻도 없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년 넘게 이 책 앞에서 멈춰 섰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보이니치 필사본이 실제 언어인지, 정교한 암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거대한 장난인지 알려주세요. 괴담 라디오 다음 편에서는 밤마다 같은 시간에 울렸다는 정체불명의 숫자 방송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언태부의 괴담 라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밤에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책 국가기록원 //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